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네요. 국제유가 급등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에 근접했고요. 경제 지표들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지만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 유로존 경기회복 공헌에 힘입어서 2000년 이후 최고치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신호와 함께 하락했던 자원 관련 기업들의 주가 랠리가 나왔네요. 우리나라도 계속 지수는 좋죠. 전일 상한가 한번 볼게요. 원익큐브 화장품 섹터입니다. 네, 중국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상한가 갔고요. 한미약품 외인 112억, 기관 42억 순 매수했습니다. 네, 이슈는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수급 들어온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네요. 로켓 모바일 3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20억 원 규모의 CB 발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성, 어제 장중에 말씀드렸던 덕성인데요. 원래 덕성이 합성피혁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의 화장품 퍼프 시장 진출한다고 해서 상한가 갔고요. 네, 아주 눈여겨보던 놈입니다. 아프리카 TV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외인 기관 양매수 종목이고요. 지금 아프리카 TV가 이제 홈쇼핑 업체하고 제휴, 여행, 창업 등 신규 수익 모델 창출 기대감으로 상한가 갔네요. 그리고 파인디지털이 매년 순연금 증가 및 기업 가치 절대 저평가 상태라고 또 중국 등 해외 진출 준비 중으로 수익성 대폭 개선 전망에 상한가 같습니다. 경남제약 김수현 모델로 한 매출 본격화 기대감 상한가 같고요. 요 놈도 장난 아니던데요. 깨끗한 나라도 3일 연속 상한가고요. 얘도 중국 관련 물티슈 기저귀 관련입니다. KGP 3월 27일 날 3자 배정 유상증자 이후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나이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42.89억 원. 전년 대비 144.4% 증가했습니다. 기관이 57억 순 매수 종목입니다. 영보화학이 지금 전일 대비 거래량이 657%가 상승했어요. 대전 공장 345억 원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상한가 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 화장품 업종 계속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갔고요. 내추럴 엔도텍은 지금 홈쇼핑 위주의 탈피해서 면세점 및 대형 마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한가 같네요. 외인이 85억, 기관이 86억 순 매수했습니다. 코아로직이 이건희 건강 악화살로 삼성 지배구조 개편, 홍라이 관련주로 상한가 같습니다. 아니라고 뉴스가 막 되게 많이 나왔는데도 무서워요. 위노바도 화장품, 삼양제넥스도 화장품, 삼양제넥스는 화장품 어바웃미가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성 화장품 1위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동 니트 제조 판매 업체로 52주 신고가 기록 중이고요. 외인 기관에 꾸준한 수급이 있습니다. 대형 포장 성완종 게이트로 이완구 총리 사퇴 시 김문수 유력설로 상한가 갔고요. 대한유화가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으로 상한가 갔습니다. 외국인이 12억 순 매수했네요. 천일고속도 상한가 갔는데 차명 주식 실명 전환 손자들한테 증여한다는 걸로 지금 3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시간의 특징 좀 한번 볼게요. JW홀딩스가 시간에 7.65% 상승했고요. 거래대금만 2억 500만 원입니다. JW 중해제약, 중해신약도 시간에 4.5% 상승, 4.05% 상승, FTN이가 시간에 4.35% 상승,
메타바이오메드도 3.87% 상승했습니다. 종합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7%에 그쳤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추락했던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성장률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 정부는 경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이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네요. 그런데 우리는 또 중국 수출하는 주식들만 올라가고 있으니 참 알 수가 없어요. 거침없는 증시 코스닥 700 근접,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 2120선을 돌파했었죠. 어제도 외국인이 7일 연속 1조 5227억 원 순매수하면서 박스권 탈출의 주역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700선에 근접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국내외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증시가 언제 상승세를 멈출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네요. 그리고 한국 성장 위해 금리 추가 인하 추경 필요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치 센터 공동대표는 한국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측을 잘 못하고요. 잘 하지도 않는 편이에요. 그냥 저는 시장에서 대응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아까도 오셔서 예측 뭐 물어보시는데 예측은 저 못해요. 그냥 느낌인 거죠. 그게 예측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테마별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 지배구조 관련해서요. 어제 장중에 이건희 사망설 퍼지면서 제일모직이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죠. 이로 인해서 삼성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게 작전 세력에 의한 거든 뭐 풍문이든 이건희 회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외부에 나오지 않는 한 이런 루머는 계속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일모직, 삼성 SDS, 삼성물산, 한국경제TV, 크레듀, 한국정보인증, 제인콘텐트리가 있고요. 보광그룹 홍라이 관련주에서는 STS 반도체, 피닉스 소재, 코아로직이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 볼게요. 사물 인터넷 스마트카 고공성장의 속속 도전장. 최근 2차전지 관련해서도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구글 등도 배터리 시장들 넘보고 있다고 하고요. 2차전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핸드폰,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의 필수 부품이 되니까 시장이 엄청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2차전지 제조 관련해서는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있고요. 그 외 그냥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ICT, PNT, PNE솔루션 등등 있습니다. 카페에 자세하게 종목 올려놨으니까 카페 참고하시면 낫겠네요. 화장품주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화장품하고 중국 소비재 쪽인데요.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강한 모습 보여줬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중국 소비재들이 유아용품, 밥통 등 관련해서 소비재들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중국서 인기 국내 소비재 중국계 펀드 자금 밀몰 이런 뉴스 있습니다. 유아용품 관련해서 보령 아가방, 제로투세븐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있고요. 밥통 관련해서 쿠쿠전자 리온쿠첸 PM풍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00여 개 브랜드의 화장품 연 3억 개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지금 코스맥스하고 코스맥스 BTI 관련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코스맥스는 원래 창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 코스맥스 하면은 그닥
여자인 제 입장에서는 정류장 장 시작 시작 10분 10분 전입니다. 전입니다. 약간 좀 그런데 좋은가 봐요. 유전자 산업 좀 볼게요. 국내 유전자 산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유전자 산업 주도권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벌이고 있는데 국내 유전자 산업은 국제 장벽에 가로막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사실상 후진국으로 분류되고요. 중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위기감이 정부의 규제 완화나 정책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봐야겠네요. 관련해서는 마크로젠, 테라젠 이텍스, 코롱생명과학, 바이오메드 보시면 됩니다. 드론 섹터 한번 볼게요. 사물인터넷 대표 제품으로 꼽히는 드론의 운영체제 시장을 두고 개방형 소프트웨어 업체와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가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드론 시장이 그만큼 또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중국 드론 제조업체 자금 조달 추진, 기업 가치가 100억 불. 전 세계적으로 드론 열풍이 부는 가운데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의 가치가 100억 달러 규모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관련주로 퍼스텍, 빅텍, 메커스, 항공우주, 아스트 있고요. 퍼스텍이 최근에 움직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벤져스2 한번 볼게요. 대박 예감, 예매율 64%. 23일 개봉 앞두고 극장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어벤져스2 관련주로는 KD 미디어 있고요. 일부 카페에서는 어벤져스2에 세빛 둥둥섬 나와서 서울의 랜드마크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빛섬의 주주로 있는 지능 기업을 수혜주로 보기도 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D 미디어, 그 다음에 CJ, CGV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네요. 오전에 어떤 분이 와서 KD 미디어 어떤 거 물어보셨는데 언제 오르냐고. 오늘 오르려나 봐요. 3D 프린터 한번 볼게요. 제3의 산업혁명 3D 프린터의 세계. 최근 3D 프린터들 조금씩 움직임 나오긴 했는데 그리 강하진 못했고요. 그래도 미래 먹거리로 성장성 꾸준하니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로 하면 먹을 게 그다지 있지는 않아요. 관련주 카페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LED 상장 13년 만에 서울반도체에 자사주 첫 매입했다는 뉴스고요. 서울반도체는요, 지금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가 폭락했어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근데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다고 판단해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서울반도체의 주가 방어가 다른 LED 관련주에도 영향 미칠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반도체 LED 관련해서는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루멘스 등등 조명 보시면 되고요. 개별주 한번 살펴볼게요. 5년 내에 매출 20조 달성 삼성 SDS가 세계 탑10 간다라는 뉴스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역시 LED 관련 3분기 애플 모멘텀 본격화 뉴스 있고요. 메디아나는 향후 3년간 영업이익이 급증, 주가는 저평가됐다는 NH증권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갤럭시 S6 열풍 올라탄 슈피겐 코리아도 있었고요. FNC 엔터 올해 소속 가수 총출동 콘서트 중심 성장 한다는 뉴스 있습니다. 목표 주가 3만원 투자 이견 매수 분석했네요. 그리고 현대증권에서는 바텍을 안정적 성장 예상 목표가 34,000원 첫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셀바이오텍을 비수기에도 성장 지속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월드, 이랜드의 중국 미션 힐스와 고급 빌라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날씨는 낮부터 천둥 번개치고 황사 비까지 요란한 날씨라고 합니다. 낮부터 천둥 번개, 요란한 비까지 내리고 돌풍하고 우박까지 예상된다고 하니까 오전에 후딱 일당 챙기고 오후에 쉬어야겠어요. 요즘에 날씨 매매 잘 맞으니까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오후장 모두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성투하세요. 화이팅! 네, 여러분